네, 2021 디파컬 6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MC 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시작했던 디파컬이 지금 벌써 토요일 주말까지 달려왔는데요. 이제 오늘과 내일 양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수많은 컨텐츠들 그리고 패션과 문화가 결합된 축제로 여러분들께 멋진 기억들과 즐거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축제로 또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가 다른 아트 클래스로 시작을 하고요. 비포 선셋 마음치욕 패션 콘서트 첼리스트 임다영 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쇼는 앙디올 트렌드, 마지막 라이브 커머스 시간은 팩스코샵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그우먼 허민 씨가 함께 출연을 하시니까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5시에 시작하는 아트 클래스, 오늘도 공진아 선생님 모셔서 양초 만들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줌으로 들어와 계시는 가족 여러분과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로 보고 계신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공진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트 클래스 진행할 강사 공진아입니다. 오늘 하시게 될 수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메리고 양초라는 수업이신데요. 소위라고 하는 것은 왁스의 명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하얀 이 왁스가 소위 왁스라고 불리는 천연 왁스고요. 메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용기의 이름을 말합니다. 회전 목마처럼 생긴 예쁜 용기죠. 이 용기의 이름이 메리고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작아요. 그죠? 이 용량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해서 중간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위 메리고를 2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보내드린 재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전에 준비하실 것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먼저 왁스를 녹일 용기가 필요하신데 만약에 집에 핫플레이트가 있으시다면 이런 스테인레스 용기 필요하시고요. 만약에 전자레인지가 있으시다 그러면 내열 유리 용기거나 아니면 제가 보내드린 종이컵을 사용하셔도 되세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용기가 준비가 되셨다면은 자, 재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보내드린 왁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자, 요게 소위 왁스라고 부르는 왁스입니다. 천연 왁스고요. 소위라고 했을 때 알아채셨겠지만 우리 콩에게서 얻어지는 그런 왁스세요.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재료 중에서 종이컵. 자, 종이컵은요, 아무래도 우리가 내열 유리보다는 좀 더 온도에 약해요. 하지만 소위 왁스 자체가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이런 종이컵에도 녹여서 쓸 수 있어요. 만약에 파라핀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왁스를 쓰실 때에는 종이컵에는 안 되세요. 자, 오늘은 종이컵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 저어줄 나무 막대, 그리고 보내드린 프레그랜스 오일이에요. 인공향이죠. FO라고도 부르고요. 제가 향은 2종류로 이렇게 다른 것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향 중에서 랜덤으로 보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요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재료 한번 보실까요? 먼저 나무로 된 요게 나무 심지입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보통 심지라고 하면 이렇게 실처럼 약간 도톰한 모양을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나무로도 심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나무 심지는 혼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는 심지 탭 이렇게 끼워서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심지 탭을 놓고 쓰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왁스를 부으면 얘가 부력에 의해서 붕 뜰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뜨지 말라고 양면 테이프입니다. 심지 스티커라고 부르죠.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재료 다 살펴보았고요. 용기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기가 이렇게 따로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중간에 이렇게까지 다 되어 있으세요.
꺼내 보시고요. 자, 요렇게 요거는 80ml 정도 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이 양이 많아 보이지만 녹으면 여기에 딱 들어가면 맞는 양으로 제가 보내드렸어요. 자, 먼저 용기 준비해 주시고요. 자, 왁스를 녹이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핫플레이트에 녹이실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녹이신다라고 하면은 종이컵에 부어주시고 2분 30초에서 3분 사이 걸리세요. 이 왁스가 녹는 게 깔끔하게 다 녹으시면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덩어리 정도는 있으셔도 자기 온도에 녹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녹여서 온도를 너무 높이시면 용기에 부으시고 난 다음에 기다리셔야 되는 시간이 좀 늘어나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원래 있는 온도보다 너무 많이 끓여버리시게 되면은 왁스의 표면이 예쁘지 않아요. 프로스팅 현상이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요. 표면이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돌리지 마시고요. 2분 30초에서 3분 사이로 돌려주신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저는 여기에 녹일 거기 때문에 우선 불을 올리고요. 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실 분들은 종이컵에 얘를 부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붓도록 할게요. 둘 중에 하나만 해서 다 부었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종이컵에 부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종이컵에 부으신 분들은 이대로 가지고 가셔서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에서 3분. 자, 먼저 2분 30초를 돌리시고 그 다음에 꺼내 보셨는데 큰 덩어리가 너무 많다. 그러시면 30초 더 돌리시고요. 3분은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돌리신 분들은 다 돌리시고 나면은 다시 가지고 책상 위에 앞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 비우시는 동안에는 제가 중요한 얘기는 안 할게요. 자, 핫플레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녹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 대신 장점은 녹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눈으로요. 근데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동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알려드린 거고요. 핫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몇 도 올리셨느냐에 따라서 녹는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뭐 그걸 모르신다 하더라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덩어리가 깔끔하게 다 녹지 않아도 작은 덩어리 정도는 있으실 때 내리셔도 됩니다. 오히려 다 녹을 때까지 뒀다가 내리시게 되면은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계속 녹는지 확인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다 녹여서 자리로 오시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재료 준비해 놓고요.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밑에는 조금 녹았는데 아직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3분 다 돌리고 오시면 심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그동안 잠시 기다리고 지금 아직 앞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하게 되셔야 잘 되시는 거고요. 만드시는 동안에 계속 그거에 대한 설명,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예쁘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사실 소유 왁스는 생각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팁들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녹이셔야 됩니다.
자, 녹는 온도는 제가 아까 소이 왁스는 녹는 점이 낮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녹는 온도는 보통 몇 도이냐? 50에서 60도 사이에 녹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온도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온도계 사용해서 이 정도 온도일 때는 어떤 상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3분 정도 돌리셔서 갖고 오시면 아마 65도에서 70도 사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큰 덩어리 말고는 좀 다 녹으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덩어리가 아직은 좀 있으시죠? 근데 얘를 이렇게 살살, 너무 세게는 아니고요. 살살 젓다 보면 덩어리가 녹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녹는다. 그러면 조금 더 녹이셔야 되세요. 자, 다 녹이셔서 가져오신 분들은 역시 종이컵에 담으셔야 되겠죠? 자, 덩어리가 거의 없어졌다 싶으시면 종이컵에 부으시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신 분들은 그대로 종이컵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으셨어요. 부으시고 난 다음에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지셨을 때 뜨거우시면 적정한 온도가 아닙니다. 자, 제가 한번 온도를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손으로 만지셨을 때 계속 잡고 있기 힘들 만큼 뜨겁다. 그러면 8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온도가 몇 도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65도 정도 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자, 기다릴 때는 그냥 두셔도 되고 나무 젓가락으로 살살 저어주셔도 되세요. 그런데 얘를 너무 많이 세게 저으시면 안 되십니다. 소이 왁스는 스폰지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표면은 매끈하지만 이 안에 구멍이나 균열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세게 많이 저을수록 나중에 이 구멍이 속이 아니라 표면까지 보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작업하시는 동안에는 너무 세게 저으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프로그레스 오일을 넣으시고 얘를 저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온도를 너무 올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살살 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65도 정도 되면은 프로그레스 오일을 섞을 거예요. 자, 왜 온도를 맞춰서 섞느냐? 너무 높은 온도일 때 프로그레스 오일을 넣으시면은요, 향들은 발향이 되죠. 그래서 너무 빨리 날아가 버려요. 이 향을 왁스 안에 잡고 계셔야 나중에 저희가 이 향을 피우면 향을 느끼실 수 있겠죠. 너무 빨리 지금 넣은 향이 만드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 버리시면은 나중에 향을 피우실 때 향을 덜 느끼시게 되시기 때문에 지금은 되도록 발향을 위해서 온도를 맞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이 조금 시원하시다면 좀 빨리 온도가 내려가실 거고요. 만약에 집이 좀 따뜻하시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리실 수도 있어요. 자, 아직 제가 만져보니 많이 뜨거웠네요. 자, 요거 기다리시는 동안에 소이 왁스에 대한 설명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나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 집이 시원하셔서 온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잡으면서 확인은 해주시고요. 혹시나 온도가 좀 떨어졌다. 네. 그러실 경우에는 요거를 저한테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 바로 하셔야 되는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네. 덩어리가 있으실 때에는 좀 더 돌려주시고요. 지금 전자레인지가 와트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2분 30초에서 3분 말씀을 드렸어요. 와트가 높은 경우에는 2분 30초만 해도 충분히 다 녹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왁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기로 했죠. 소이 왁스를 만약에 오늘 수업을 하시고 집에서 내가 혼자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원하실 때는 쇼핑몰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하실 때 소이 왁스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당황하실 수 있어요. 뭐 골든 왁스라든지 네이처, 뭐 차이나, 뭐 에코소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네이처 왁스예요. 이 네이처 왁스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제일 편하세요. 자, 어떤 면에서 좋으냐? 만들었을 때 표면이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용기와 부었을 때 용기액에서 들뜸 현상이 적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용기액에서 들떠 있는 부분이 안 보이시죠? 예, 근데 잘못 만드시면 용기와 왁스가 서로 벌어져서 들뜸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예쁘지 않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든 왁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발향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같은 양의 프로그레스 오일을 넣어도 발향이 더 잘 됩니다. 근데 단점은 표면이 예쁘게 되기가 힘들고 들뜸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처음 하실 때는 네이처 왁스를 권합니다. 또 한번 만져볼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미지근해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요걸 조금 더 기다리는 동안에 심지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나무 심지, 그 다음에 심지 탭 준비를 해볼게요. 요 두 가지는 여기 심지 탭에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중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넣으실 때 힘을 너무 주시면 나무가 얇아서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넣어주시되 부러지지는 않게 조심해서 벌려가면서 넣어주세요. 혹시 안 벌려진다 그러면 손으로 조금 벌리셔서 손톱으로 끼워주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정중간에 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자, 너무 세게 힘주시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정중간에 난 안 간다. 자, 지금처럼 정중간에 안 간다. 그럼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요거까지 감안해서 붙이시면 되니까요. 심지를 부러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자, T자 형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중간에 들어갈 건데 지금 저처럼 약간 한쪽이 튀어나왔다. 그러시면 정중간보다는 이 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시면 붙이실 때는 심지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 떼겠습니다. 요거는 양면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 밑바닥에 정중간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좀 눌러서 안 떨어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종이를 또 떼겠습니다. 양면 스티커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자, 그러시면 이번에는 여기에 붙이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심지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 심지가 정중간에 오도록 위치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시면서 붙여주시겠습니다. 자, 정중간에 오도록 붙이세요. 그 다음에 꼭꼭 눌러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되셨나요? 정중간에 오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큰 일은 아니니까요. 잘못 붙인 것 같다 싶으실 땐 살짝 떼서 옮겨 보실 수도 있는데 잘 안 옮겨진다, 잘 안 떼진다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다 심지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제 미지근해졌어요. 자, 그러시면 이제 프로그랜스 오일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으실 건데요. 얘는 이 부분이 혹시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를 뜯어 주셔야 돼요. 힘이 약하시면 안 열릴 수 있어요. 세게 돌리시면 열립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가 넣으실 거예요. 자, 남김없이 다 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헤스페리데스 넣고 있는데요. 향의 종류는 2가지 다양하게 넣어 드렸으니까 둘 중에 한 개라도 취향에 맞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뚜껑을 닫고요. 이제 저어주시는데 아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절대로 세게 젓지 마시라고 했어요.
아주 살살 저어 주시는데 평균 1, 2분 정도 저으세요. 그럼 좀 지루하시겠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래 저어야 되느냐? 이 향이 왁스 전체에 골고루 분산이 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골고루 분산이 되지 않으시고 위에 뜨거나 하시면은 나중에 왁스를 부어서 굳히고 난 다음에 표면에 이렇게 기름처럼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시 많이 떴다. 그러면 불을 붙이실 때 오일 때문에 불이 확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위험하시겠죠? 그러니까 꼭 잘 저어 주셔서 전체적으로 분산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덜 저으셨을 때는 약간 왁스 자체가 얼룩덜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아주 천천히 저어 주시되 1, 2분 정도 젓는다 생각하시고요. 자, 이렇게 젓다가 저희가 부어야 되는 적정 온도가 되면은 부으실 건데요. 자, 이 적정 온도는 얼마냐? 제가 보통 55도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50에서 55도. 근데 이거는 왁스에 따라 붓는 온도가 다르고요. 이 적정 온도에 부어 주셔야 들뜸 현상도 적고요. 표면이 예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에 온도계가 없으면 우리는 그럼 온도계를 사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온도계가 있으시면 좋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표면을 잘 보셔서 아주 살짝 약간의 뿌염, 그러니까 쌀뜨물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나 약간 기름이 뜨는 느낌으로 이렇게 위에 표면이 살짝 하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적정 온도시고요. 저는 지금 여기 위에 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도계로 확인을 할 건데요. 집에서는 표면을 잘 보시고 이제 그럴 때 약간 뿌얘지는 느낌이나 기름이 살짝 뜨는 것 같은 위에 표면에 막이 생기는 느낌이 살짝 드실 때 그때 부어주시면 되세요. 두 팩이시면 요거 네. 이게 두 팩이잖아요. 한 팩을 넣으시는 거죠. 한 팩. 그래서 저희가 2개 만들 거기 때문에 2팩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오일은 다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표면이 벌써 굳으시려고 하세요? 그거는 지금 아마 집이 많이 시원하신 것 같은데 표면이 벌써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시면 부으실 거예요. 부으실 때는 살살 부어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이 예쁘려면 세게 저으시거나 세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부으실 때도 역시 아주 살살살 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화이트 머스크, 이게 머스크 향이에요. 머스크 향 중에 그냥 머스크보다는 화이트 머스크가 조금 더 이제 호불호가 적은 향이고요. 머스크 계열 향은 약간은 묵직한, 약간 남성적이고 중성적인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머스크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스크 향 보내드린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헤스페리데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향은 자몽이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는 향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큼하실 거예요. 자, 한번 표면을 잘 보세요. 저는 온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온도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어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살살살 부어주실 거예요. 자, 부어주실 때는요, 넘치면 안 되시고요.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나무 심지가 5mm 정도 남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당연히 용기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겠죠. 자, 나무 심지 잘 보시면서 5mm에서 3mm 남겨놓고 부으시면 되세요. 자, 요 정도. 혹시 얘가 남으시더라도 나무 심지의 높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맞춰서 보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꼭 요 심지 남아있는 높이를 확인하세요. 당연히 넘치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향이 너무 세세요. 향이 2개 중에서 물론 하나를 넣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개를 만드시는 거니까 향을 2개를 보내드렸으면 1개 만드실 때 향은 1개만 당연히 넣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향이 좀 강하신 것 같다. 강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적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녹아있는 상태라 향이 강하지만 만드시고 나면 그 정도의 향이 나지는 않으세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이 향이 한 6% 정도입니다. 왁스 양에 대비해서요. 그래서 평균 5에서 8%까지 넣으시기 때문에 6% 정도 넣으시는 거는 크게 많이 진한 향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다 넣어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뿌얘지는 느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밑에 부분이 좀 더 하얗죠. 네, 밑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제 굳어 가실 건데요. 지금 이거는 계속 건드리시거나 크게 옮기시면 안 좋으니까 아주 살살살 옮겨서 옆으로 좀 치워두고 두 번째 거 이제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똑같아요. 한 번 더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부으시고 다시 녹이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에 가셔야 되는 분은 전자레인지에 다녀오셔도 되세요. 저는 제가 이 용기에 붙어버리는 그 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남은 거를 여기 넣었을 뿐이고요. 보내드린 양 그대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붙은 부분 때문에 조금 넣어줬습니다. 자, 네. 종이컵에 맞아요. 더 넣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두 번째 것도 조금 남으실 거예요. 모자른 거보다는 남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넉넉히 보내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남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녹여서 다시 쓰시는 거 물론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조금 남고 그 뒤에 거에도 조금 남았다. 그럼 버리지 말고 갖고 계셨다가 다음에 다른 양초를 만드실 때 또 섞어서 쓰셔도 돼요. 즉 재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컵을 2개 보내드린 이유는 향이 2종류잖아요. 그래서 섞이지 말라고 2개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만드실 때 향을 한 가지만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냥 이 종이컵에 또 부어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거 녹이는 동안 또 두 번째 컵을 꺼내 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좀 빨리 굳는 분들이 계셨어요. 집이 좀 시원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양초는 겨울에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소위는요. 왜냐하면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만약에 집이 좀 많이 시원하시다. 그러면 이 용기가 더 차가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굳는 거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용기를 좀 손으로 만져주신다든지 해서 너무 차갑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온도는 너무 차가운데 이 왁스의 온도는 좀 높잖아요. 부으시면 온도 차이 때문에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죠. 그러면 프로스팅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녹는 동안에요. 지금 전자레인지 다녀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 녹여 오시고요. 아니요. 석고 방향제 만들 때 사용했던 색소를 써도 되나요? 하셨는데요. 물론 그 색소가 수용성이라서요. 쓰시지 않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넣어도 막 크게 막 양초가 못 쓰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석고 방향제에 쓰셨던 색소는 수용성 색소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초는 왁스라서 지용성이죠. 그래서 얼룩이 살짝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는 권하지는 않는데 한번 2개 중에 하나 정도 색을 내고 싶다 하면 소량 넣으셔서 그 대신 조금 잘 섞이도록 좀 잘 저으셔서 한번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양초 만드실 때는 양초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 향도 수용성 향이 있어요. 수용성이 섞여 있는 그런 향은 좋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조금 이따 이렇게 붓고 나면 우리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왁스가 다 녹았는지 확인하고요. 자, 3분 다녀오셨다면 네. 자, 다 녹은지 확인하시고 다시 종이컵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동안에 좀 온도가 더 올라가 버렸네요. 자, 지금 녹였을 때의 소이의 색깔은 좀 노랗죠? 그런데 나중에 굽고 나면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색으로 변하실 거예요. 자, 나무 막대 준비하시고 조금 저어주셔도 되시는데요. 저으실 때는 좀 살살 천천히 저어주셔야 되세요. 저는 지금 온도가 좀 많이 뜨겁습니다. 설명드리다가 온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되도록이면 끓이지는 않으시는 게 좋은데, 이게 끓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펄펄펄 물처럼 보글보글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한 150도까지 올라가도 표면에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온도가 그만큼 올라갔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온도가 너무 높은 줄 모르기 때문에 잘못해서 손에 튀거나 쏟아질 때 다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조금 천천히 저으면서 잠깐 왁스 지금 위험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왁스는요, 지금 사용하시는 소이 왁스 외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왁스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파라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보통 초라고 하면 이게 기다란 제사 지낼 때 쓰는 초를 많이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 초가 파라핀이에요. 약간의 만졌을 때 기름기가 살짝 느껴지시고 반투명한 그런 하얀색의 초가 제일 많으시죠. 또 그 다음에 절이나 뭐 이런 데를 가시면 커다랗고 굵은 원통형의 초도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제일 많은 게 파라핀 왁스입니다. 근데 파라핀 왁스가 석유계이기 때문에 인공 왁스거든요. 그래서 석유에서 추출해냈다라고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파라핀 왁스가 안 좋다 이런 말들도 많긴 한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무조건 파라핀 왁스는 좋은 거고 소이 왁스는 나쁜 거고 소이 왁스는 좋은 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소이 왁스라고 하더라도 잘못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법에 대한 것도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요. 자, 파라핀 왁스 같은 경우에는 소이 왁스에 비해서 녹는 점이 높습니다. 심지어 20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녹일 때 올려놓고 잊어버리시면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그러면 다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튈 수도 있고 쏟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초 수업은 저희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은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고요. 그런데 소이 왁스는 온도가 낮잖아요. 심지어 전자레인지 돌려도 녹을 만큼 낮기 때문에 수업하기가 편하고 또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시기도 편하세요. 온도가 녹으면 50, 6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튀어도 뜨고 하겠지만 막 물집이 잡히거나 할 정도의 온도는 아니세요. 그래서 더 소이 왁스가 인기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집에서 쉽게 만들기가 좋습니다. 자, 한번 온도 볼까요? 아직 저는 좀 뜨겁네요. 맞아요.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좀 온도가 높아서 계속 저으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집에서 하시는 분은 굳이 안 저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하고 속도를 좀 맞춰주셔야 되겠죠? 자,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집에 아로마 오일이 있으시면 쓰셔도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인공향을 쓰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파라핀이나 이런 거는 아로마 오일을 쓰기 힘들어요.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아로마 오일을 넣으셨을 때 빨리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온도가 너무 높으면 향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로마 오일은 파라핀 왁스나 이런 거에 쓰기 어렵고요. 그런데 소이 왁스에는 저희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녹는 점이 낮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사용하실 때 완성품의 완성도가 아로마 오일이 더 좋은지 프로그랜스 오일, 인공향이 더 좋은지를 물으신다면
사실 인공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인공향도 종류가 한 가지인 건 아니에요. 그냥 인공향 또는 그냥 프로그레스 오일이라고 적혀 있는 아이들은 양초 전용은 아니십니다. 그거는요, 양초 전용 향이라고 해서 양초 재료만 전문적으로 파는 쇼핑몰에 가시면 양초용 프로그레스 오일을 판매를 해요. 그러면 왜 양초용이 있고 따로 그냥 프로그레스 오일이 있느냐? 양초용은 100% 지용성입니다. 그런데 그냥 프로그레스 오일이라고 하시면 그 프로그레스 오일은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 거죠. 비누를 만들 때 쓴다든지 아니면 석고 방향제를 만들 때 쓸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굳이 100% 지용성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일 안에 수용성이 조금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쓰실 때 이 프로그레스가 100% 지용성인지 수용성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실 수 없으시죠.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운이 좋아서 100% 지용성이라면 양초에 써도 문제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신 분들이 나는 그냥 프로그레스 썼을 때 괜찮았는데요 라고 하시면 운이 좋으신 경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양초 전용향을 쓰시라고 하는 거고요. 또 양초 전용향은 온도에도 높은 온도에도 괜찮기 때문에 혹시나 소위가 아니라 파라핀이나 이런 걸 쓰실 때도 양초 전용이 좋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왁스를 사실 때 그 쇼핑몰에서 이제 양초 전용인 걸 쓰시는 걸 권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제가 온도를 너무 높였나 봐요. 아직 좀 많이 뜨거운데 혹시나 만약에 지금 온도가 맞으셨다 그러면 아까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지금 만졌을 때 미지근해졌다라고 하시면 지금 프로그레스 오일을 섞으셔도 됩니다. 섞고 난 다음엔 1, 2분 정도 저어주셔야 되고요. 소이 왁스. 오일 구입 요령, 적당한 오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초 전용 캔들 프로그레스 오일을 써주시는 걸 권하고요. 향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향의 종류에 따라서 설명이 적혀 있다면 약간 과일 향인지 꽃향기인지 이제 머스크처럼 그런 향인지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미리 인터넷으로 사실 때는 시향이 안 되시니까 골라서 보시고 아니면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고 고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받으신 향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름을 적어 드렸어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향이 있는데 맡아보시고 향이 좋다라면 이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 라벨링을 해서 보내드렸으니까요. 좋은 향이 있으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만든 거 냉장고에 넣어서 굳히시면 안 되세요. 빨리 굳히고 싶으셔서 냉장고에 넣으시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용기가 온도가 차가워서 온도 차이가 있어서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수축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위에 프로스팅 현상 생겨서 이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표면이 깨지셨나요? 깨져요 라고 하셨는데 표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위에 표면이 깨지셨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본인이 못 만들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소이 왁스는 원래 표면이 잘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을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 차이. 집이 좀 시원하시거나 용기가 너무 차가웠거나 얘가 온도가 덜 떨어졌는데 부으셔서 급격한 온도 변화로 표면이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금이 가지 않더라도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게 저으셨거나 부을 때 세게 부었거나 옮길 때 팡팡팡 충격을 줬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위 캔들 이런 거 사시면 표면이 깨끗하죠. 이거 그냥 왁스 녹여서 부으면 되는 건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소위 캔들은 표면을 예쁘게 하는 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지금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깨지지 않아도 약간 서리가 낀 것처럼 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유리창 같은데 설이 끼면 어떤가요? 약간 이렇게 하얗게 약간 이렇게 오돌도돌한 느낌과 약간 그림 같은 느낌 있으시죠?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게 프로스팅 현상인데요. 이 프로스팅 현상은 소이 왁스에게만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파라핀이나 그런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양초를 한 번만 피우시고 나면 그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잘못 만들었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저도 여기 약간이지만 이쪽 옆에 살짝 금이 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아닌데 계속 굳어가면서 이렇게 살짝 금이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예쁘게 만드시는 게 어렵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져도 몇 번 옮기시면서 툭툭툭 하시면 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온도가 맞으시면 향 넣으시고요. 저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저 조금 더 있다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맨 위에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손가락으로 구멍을 네,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신 분, 또 밑에 보시니까 울퉁불퉁하게 되셨다는 것. 그런 분들은요, 살짝 흔들거나 뭐 손으로 만져도 되나 하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지금 위에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손으로 문지르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내셨다. 그럴 경우에는요, 집에 드라이기 있으시죠? 드라이기 제일 약한 온도로 하셔서 그리고 이제 이 세기도 바람 세기도 조절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걸로 표면만 아주 살짝 녹여주시면 표면이 다시 평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더 있다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실 때는 만약에 바람이 너무 세거나 하시면 좀 멀리서 해주셔야 돼요. 가까이에서 너무 센 바람으로 하시면 얘가 막 튀어서 바깥으로 막 흐르시게 될 거예요. 바람을 제일 약하게 해주시고 조금 멀리 해서 서서히 녹이셔야 돼요. 왜 안 녹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다가 너무 가까이 가면 오히려 지저분해질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온도가 된 것 같아서 우선은 요거를 넣겠습니다. 자, 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드라이기로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떼서 붙이는 것까지 아까하고 반복입니다. 자, 이렇게 2번 정도 반복하시면 혼자 하실 수 있겠죠. 자, 요거를 하시다 보면 가끔씩 떨어져서 이렇게 뜨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꼭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잘 안 붙으시면 뜰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시고 저는 이제 향을 넣겠습니다. 제가 온도를 높여서 제가 속도가 제일 늦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벌써 2번째까지 다 하셨나요? 자, 저어주시는 거는 조금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조금 투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굳을 때까지 몇 분 정도. 그거는요, 이 왁스의 양과 부으실 때의 온도, 그리고 주변 환경의 온도에 따라 달라져서 제가 몇 분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이게 봤을 때 다 굳으셨다고 느껴지는 거는 아마 표면이 다 굳으면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다 굳은 거 아니세요. 안쪽에는 아직 덜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나중에 불 켠 모습 보여주세요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못 보여드려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표면이 다 굳은 것 같다고 해서 이거 불 켜시면 안 되세요. 안쪽까지 다 굳는데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잡으셔야 되고요. 우리는 좀 작은 걸 만드셨으니까 한 3, 4시간이나 4, 5시간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불을 켤 수는 없어요. 완전히 안쪽까지 다 굳고 난 다음에 불을 켜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는 제가 불을 켤 수 없지만 다 끝내시고 오늘 저녁에 밤에 불을 켜시는 거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저으시다가 기억나시죠? 위에 약간 쌀뜨물처럼 살짝 뿌얘지거나 아니면 막이 기름이 살짝 뜨는 느낌이 들 때 부으실 거예요. 자, 천천히 골고루 저어주셔야 되세요. 자, 지금 한번 확인해 보면요. 위에 부분이 까지 거의 하얗게 되셨죠? 저는 다행히 지금 아직은 갈라지거나 구멍은 없는데요. 지금 괜찮더라도 더 굳어가면서 갈라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집이 많이 추우시다면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수축 현상 때문이고요. 자, 제가 수축 현상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소위 왁스라서 소위가 수축이 많이 돼서 그러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세요. 소위는 오히려 수축이 적은 편이시고요. 파라핀이나 이런 거는 수축이 굉장히 많이 되셔서 만약에 집에서 만드시면 표면이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세요. 완전히. 그래서 파라핀을 만드실 때는요. 수축이 적게 하기 위한 수축 방지제를 넣어도 평평하게 되지 않을 정도로 왁스는 대부분 수축이 심합니다. 그런데 소위는 어떠세요? 제가 따로 수축 방지제 이런 거 안 넣었어도 나름 평평하게 잘 되었죠? 그런데 집이 시원하시다 그러면 제 거보다는 조금 더 수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작업이 좀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젓다가 저는 온도 확인할 건데요. 집에서는 표면을 살짝 보시고 해주세요. 조금 더 적겠습니다. 저 부으실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살살 부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집이 좀 추우신 분은 손으로 이렇게 용기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아까 갈라지시거나 한 분 있다고 했는데요. 위에 갈라지셨어요.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이기로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한 번 정도 불을 켜시면 없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굳었으면 맞아요. 전자레인지 다시 돌리시면 돼요. 집이 여기 제가 있는 스튜디오보다는 조금 다들 시원하신 것 같은데 전자레인지 다시 돌렸다가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좀 식히시면서 위에 온도 쌀뜨물처럼 뜨는지 확인하시고 부어주시면 되세요. 네. 자, 하시고 붓겠습니다. 자, 부으실 때도 살살 아주 조심스럽게 부어주시는 게 표면을 예쁘게 만드시는 방법이세요. 자, 얼만큼 붓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심지 끝에서부터 봤을 때 5mm나 3mm 정도만 남겨놓으시라 말씀드렸어요. 자, 이 정도면 좋겠죠? 예, 욕심내서 너무 많이 부으시면 심지가 가라앉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남으실 거예요. 제가 넉넉히 보내드렸거든요. 조금만 더 부을게요. 자, 왜냐하면 수축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요. 5mm보다 더 많이 남기시면 나중에 한 7mm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mm에서 5mm 말씀드린 거예요. 자, 부으시고 나면 역시 되도록이면 이 자리에서 건드리지 말고 굳혀주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자, 첫 번째 만든 거 제가 살짝 보여드릴까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만든 거는 이제 표면이 굳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안쪽까지 굳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이 정도의 용량이시면 3, 4시간에서 4, 5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요. 보통의 우리 양초는 요거보다 좀 크죠. 그럴 경우에는 5-6시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굳을 동안에 아까 제가 여기 안내장 보내드린 거에 집에 혹시 작은 드라이 허브가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면 이 드라이 허브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다 말씀드렸어요. 자, 요거죠. 요렇게. 그죠? 자, 요 허브를 올리는 것도 요령이 있는데 지금처럼 완전히 투명할 때 올리시면 안 되세요. 물론 굉장히 작고 가벼운 거면 물에 둥둥 뜨듯이 허브, 양초에도 뜰 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넣을 수 있는 시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있으시다면 집에 이렇게 둘러보시고 준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큰 거는 안 되세요. 만약에 허브가 솔직히 얘도 이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이거에 비해서. 심지에 가까이 두시면 불을 붙일 때 타겠죠. 그래서 화룩 타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작은 거, 안개꽃이나 이런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안개꽃이 아니더라도 작은 거, 그리고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가장자리 주변으로 둘러서 장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심지 가까이에는 좋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양초 한번 켜보신 분들은 다 겪어보신 일일 수 있어요. 양초를 불을 붙여서 그 다음에 너무 예쁘다, 아까우니까 아껴 써야지 생각하고 바로 끄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 이 양초 주변에 요만큼만 타고 가장자리가 타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럴 때는 아무리 오래 켜놔도 계속 파고들면서 중간만 타십니다. 그런 거 겪어보신 분이 있으시죠? 그거를 저희가 보통 터널 현상 또는 동굴 현상이라고 불러요. 동굴처럼 계속 파고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럼 가장자리에 있는 왁스는 쓰지 못하시는 거니까 몇 번 못 붙여보고 버리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제일 처음이 중요하세요. 아무리 이 양초를 아끼고 싶으시더라도 제일 처음에 불을 붙이셨을 때는 최소 1시간, 2시간은 붙이셔야 돼요. 왜냐? 이 표면에 제일 가장자리까지 다 녹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초가 어디까지 온도가 전달됐는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초가 왁스가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기억해야 될까 싶으실 수 있는데요. 그거를 얘가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끝까지, 양초의 끝까지 다 녹여주셔야 돼요. 자, 내가 여기 중간까지만 녹였다. 그러면 얘가 그걸 기억해 뒀다가 그 다음에는 그만큼만 계속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제일 중요하시고요. 처음에만 한번 끝까지 다 녹여주셨다. 그럼 얘가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는 짧게 녹이시더라도 파고들지 않고 가장자리까지 녹아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제가 처음엔 끝까지 다 녹였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끝까지 다 안 녹아요. 아니면 저는 2시간 동안이나 켜놨는데도 가장자리 끝까지 안 녹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못 만드신 거예요. 뭐를 잘못 만들었느냐? 심지를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집에서 혼자 만드실 때 쇼핑몰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재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이 왁스만 다양한 게 아니고 심지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심지 제가 나무 심지를 썼죠? 나무 심지를 쓰실 때 들어가시면 사이즈가 있어요.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거를 쓰셔야 되느냐? 용기에 따라서 심지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용기가 커지면 심지의 사이즈도 커져야 되고요. 자, 이유가 뭐냐? 심지의 사이즈가 커지면 화력이 올라갑니다. 이게 크면 녹이려면 화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심지의 사이즈가 올라가야 끝까지 녹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화력이 약하다. 그러면 끝까지 못 녹이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 쓰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의 사이즈를 정확히 고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세요. 지금 제가 요거는 라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에도 적어드렸죠. 이유가 뭐냐? 나중에 쓰실 때 그 사이즈를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린 거고요. 자, 용기의 지름에 보통 맞춰서 사이즈를 구매를 하실 거고 구매하실 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기부터 사셔야 돼요. 내가 어떤 용기를 쓸 건지 선택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양을 맞춰서 왁스를 사시고 그거에 맞는 지름에 맞춰서 심지를 사셔야 되세요. 네, 제 구매 요령이시니까요. 뚜껑 먼지 들어갈까 봐 걱정되시면 당연히 뚜껑 닫으셔도 됩니다. 닫아 놓으셔도 되세요. 네. 나무 심지에 붙이는 법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지금 위에 약간 뿌옇게 된 거 보이시나요? 아주 가벼운 거라면 지금 허브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살짝 무거운 것 같다. 그러시면은 지금 아니고 이거보다도 조금 더 하얘지면 그때 허브를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무 심지와 그냥 일반 심지는 차이가 있으신데 심지에 붙이실 때 나무 심지는 잘 붙이기 어려워요. 왜냐? 우리 나무 장작 혹시 불 붙여 보셨나요? 굉장히 어렵죠. 잘 안 붙어요. 근데 한번 붙고 나면 어떤가요? 바람이 좀 불거나 이렇게 해도 잘 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력도 일반 심지보다는 나무 심지가 더 높습니다. 자, 화력이 높으면 뭐가 좋으냐? 얘가 잘 타서 발향이 잘 돼요. 자, 요즘은 양초를 왜 사용하시나요? 예전에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였죠. 어두우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습기를 제거하거나 안 좋은 냄새를 잡기 위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베란다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씁니다. 양초가 불이 붙으면 주변에 공기를 태우잖아요. 그러면서 냄새도 같이 태워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또 왜 쓰시나요? 발향. 그러니까는 힐링하려고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화력이 좋은 나무 심지를 쓰시면 발향이 잘 되세요. 그리고 또 뭐냐? 나무 심지는 탈 때 나무 장작 타는 소리가 나요. 따닥따닥따닥 하는 소리. 더 힐링이 되시겠죠. 예, 그래서 나무 심지가 한참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붙일 때는 조금 힘드세요. 붙일 때는 좀 이렇게 많이 대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해주시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일반 심지보다 비싼 나무 심지를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심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지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렸고요. 자, 지금 좀 더 부해졌어요. 많이 무거운 게 아니라면 지금 정도의 허브를 넣으셔도 되시고요. 더 무거운 거라면 요거보다 조금만 더 굳혀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쓰실 때요.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보통 끝까지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완전히 왁스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쓸 수 있으면 좋지만 보통 그렇게는 못 쓰세요. 왜냐하면 좀 남아있고 불 붙이니까 불이 붙는다 하더라도 한 1cm 정도 남으면 쓰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불완전 연소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양초를 쓰실 때 아까 파라핀 소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파라핀 왁스가 불완전 연소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이런 천연환스가 불완전 연소가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얘가 좋다고 하는 건데, 소위라고 하더라도 불완전 연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언제냐? 지금처럼 이렇게 용기의 입구가 넓지 않고 예쁘게 하시겠다고 혹시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아주 기다란 용기를 쓰셨다. 이렇게 기다란 용기를 쓰신다 그러면 공기 유입이 덜 되시죠. 처음엔 괜찮겠지만 중간 이상 쓰시면 공기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용기 주변에 그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쓰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용기가 넓더라도 밑에 너무 조금 남으면 역시 불완전 연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좋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을 중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용기는 되도록이면 입구가 넓고 밑바닥이 넓은 아이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끝까지 잘 쓰실 수 있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두 번째 동굴 현상,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양초를 쓰시는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허브는 안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허브 넣는 거는요, 그냥 예쁘려고 장식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말랐든 안 말랐든 상관은 없고요. 근데 얘를 만들어 놓고 한참 놔두신다. 그럼 여기서 그냥 얘가 굳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리고서 마치려고요. 네, 지금 두 개 다 만드신 거죠? 자, 여기 지금 이제 이 정도 됐을 때는 두꺼운 거 올리셔도 되는데 너무 굽고 나시면 올리시면 안 되세요? 표면이 깨집니다. 네. 두 개 만드신 거 다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표면 잘 하셨나요? 허브 올리신 분도 계시네요. 네네. 잘 하셨네요. 프로스팅 현상 없이 하신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만 잘 맞추시면 초보자분들도 표면을 깔끔하게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자,
자, 이렇게 저도 2개 보여드릴게요. 자, 다 만드시고 이렇게 뚜껑을 닫으시면 이 용기가 굉장히 예뻐서요. 자, 그리고 소이왁스는요, 이렇게 다 쓰시고 나면 깨끗하게 닦아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쁜 용기 재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 2개 다 만드셨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건데요. 자, 이 향기는 꼭 오늘 저녁 이후에 4-5시간 지난 후에 꼭 써보시고요. 좋은 향기로 힐링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트 클래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5일 동안 이 디파컬의 아트 클래스를 책임져 주신 공진아 선생님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아마 즐거운 추억들 그리고 아이템들 만드셨을 것 같고요. 유튜브 생중계 그리고 네이버 TV로 디파컬을 보고 계십니다.